시작할게. 해적 얘기를 해보려고요. 벌써 기분 좋아. 기뻐요. 원래 오늘 연말정산 촬영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엊그제 해적을 봤는데 너무 감명 깊었던 거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적 얘기까지 하기로 했어요. 해적은 내 경험 안에서, 내 친구들 안에서 영업이 진짜 의외지 않냐? 영업이 잘 되는 뮤지컬 1위예요. 약간 우리가 머글이라고 하죠. 뮤지컬을 이제 많이 보아오지 않았던 친구들, 그리고 오타쿠가 될 가망이 안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전 여보셔를 추천해주고요. 아, 얘는 약간 각이다. 잘 영업하면 안 질 것 같다. 이런 애들한테 해적을 추천해주는데 그게 진짜 잘 먹혀가지고. 나도 근데 해적으로 영업당해서. 맞아. 해적 중계 보고 들었잖아. 약간 이렇게 기미가 보이는 애들한테는 해적을 영업하세요. 진짜 영업이 잘 되고, 해적 보라고 얘기하면 다들 해적 보고 해적도 보고 해적도 보고 하다가 다른 뮤지컬도 막 자기들이 알아서 해적 돌아요. 대박이죠? 해적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해적의 줄거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해적의 줄거리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혹시나 자처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영업하실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해적 안에 나름대로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적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인극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메인 배역을 2개씩 소화를 해서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여자 캐릭터 하나, 남자 캐릭터 하나 이렇게 총 4명의 배역을 소화를 해내고요. 뭐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케일럽이라는 역할까지 하면 총 5개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루이스라는 애인데요. 루이스는 해적인 아버지를 둔 소년이에요. 루이스가 해적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것이 첫 장면. 해적의 황금시대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루이스가 막 소설을 쓰는 장면이 나오죠. 루이스의 아버지는 이제 케일럽은 해적이니까 항해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항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술만 마시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거겠죠. 그 일이 뭔지를 이제 앞으로 서서히 밝혀질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집에는 루이스가 혼자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쾅쾅쾅 문 열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집에 누가 들어오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탔던 그 해적선의 선장이었던 캡틴 잭. 근데 아버지가 분명히 캡틴 잭은 항해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캡틴 잭이 이제 말하기를 나는 무인도에 버려졌지만 대왕 거북이를 타고 탈출했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캡틴 잭이, 말로만 들었던 그 캡틴 잭이 루이스 앞에 나타납니다. 그 캡틴이 찾고 있던 것은 케일럽의 유품이었어요. 루이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장미꽃 모양 위에 해골 표시가 하나 되어 있는, 루이스는 뭔지 몰랐지만 잭이 그거는 해적들이 다 아는 보물지도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루이스는 자기도 이제 항해에 참여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보물지도를 다 외운 다음에 종이를 삼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물섬 지도가 없어. 제 머릿속에만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잭이 루이스를 해적선에 태웁니다. 그래서 잭이랑 루이스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둘이서만 항해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원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박을 했는데, 캡틴 잭이 루이스한테 항구 정박 시 규칙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쥐하지 말 것. 두 번째, 내기 도박 금지. 세 번째, 사랑에 빠지지 말 것. 네 번째, 보물섬 얘기 금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잭이 술집 가서 진탕 취한 다음에 보물섬 얘기 7번 하고, 술집 주인은 앤이랑 청소기 내기 도박을 하다가 앤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내기에 졌어, 심지어 얘가. 그래가지고 앤을 해적선에 태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자는 해적선에 태울 수 없다는 규칙이 있어서 앤이 앤소니라는 남자 이름으로 가명으로 해적선에 올라타서 총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잭이 술집에서 이제 술 잔뜩 취해가지고 아까 보물섬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보물 찾으러 간다 보물섬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걸 거기 있었던 어떤 외다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앤을 태우고 다른 선원들도 잔뜩 태우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를 쫓아온 해적선이랑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외다리가 다른 해적들한테 가서 쟤네 배에 보물섬 지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해적선에 검투사인 메리가 타고 있었어요. 메리는 마르코라는 남자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거기도 여자 검투사 해적인데, 앤이랑 메리가 싸우다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세상에. 이거 봐. 그 히작 이거 띄워주세요. 히작.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세상에 처음 본 사람한테 얼마나 찬사를 하는지. 그때 가사가 내가 찾아 나선 전사라고 걔가 애니 메리를 지칭하는데, 나는 걔네가 너무 서로를 칭찬해서 천사인 줄 알았어. 천사. 그래서 어떻게 처음 본 사람한테 천사라고 하지? 천사는 아니고요. 전사였는데요. 사실 그것도 뭐 장난 아니죠. 내가 잃어버린 불꽃, 내가 찾아 나선 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의 포로고 막 뒤지고 보고, 결국 이제 메리까지 이 해적선에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팟을 이루어서 로즈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로즈 아일랜드에 보물이 잔뜩 있을 거라는 잭의 말과 달리 그곳에는 보물이 없었어요.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다 꺾여버렸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늙은 해적 하워드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결국에는 로즈 아일랜드에 혼자 남겨져요.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한 해적은 버리고 간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칼을 든 반란이 실패하면 그 해적한테는 죽을 뿐이다.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근데 그 로즈 아일랜드에 혼자 남겨진 하워드도 이 배에 떠나가는 해적선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쏘려고 반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루이스는 그 보물섬에서 뭘 찾았어요. 그 지도에 표시된 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해골 무덤만 있었어요. 근데 그 해골 무덤 앞에서 루이스의 머릿속을 울리던 노래가 있었는데 잭이 술 취해서 앞에서 한번 들려줬었던 해적 노동요, 해적들이 부르는 노동요, 이 노래를 부르며 서쪽으로 7걸음 하고 북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갔더니 이제 거기에 상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건 그 얘네가 찾아 나섰던 게 사파이어였거든요. 로즈 사파이어. 그 로즈 사파이어 1개가 목걸이에 꿰어져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였던 케일럽의 항해 일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그걸 읽어봤더니 이 사건에 이제 전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바닷속에 묻혀졌으니까 진실은 알았지만 보석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득 없이 다시 바다로 돌아온 해적선은 그냥 이제 상선 털어서 돈 버는 그거를 하려고 항해를 하다가 해적 헌터인 조너선 바넷, 그 유명한 깃털 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전투를 했는데 잭은 사실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약한 해적이었어요. 전투가 두려웠던 잭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적이 막 강했어요. 저쪽 배엔 대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허무하게 다 잡혀버려서 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제 잭이 거짓말을 했죠. 얘는 해적이 아니라 우리가 납치해온 아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루이스는 살아났고 애는 아버지가 보석금을 내줘서 원래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살아남은 루이스가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해적 이야기를 쓴 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자기가 봐왔던 그 해적의 모습, 잭의 모습에다가 잭이 옛날에 나는 그냥 멋으로 패션으로 안대를 쓰고 다녔는데 그게 멋져 보였나 봐. 나는 안대 뭐 패션과 이 멋있음, 뭐 스타일 이런 걸로 캡틴이 됐어 라고 말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잭의 이미지에다가 안대를 씌우고 자기가 만났던 그 술집에서 만났던 외다리의 이미지를 씌워서 그 외다리 이거를 집게하고 그리고 얘가 맨날 데리고 다니던 그 앵무새 빅토리아를 어깨에다 딱 얹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적의 이미지로 변신한 잭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딱 등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엄청나게 요약한 해적 줄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 보물섬의 저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이 사람, 루이스랑 이름이 똑같죠. 여기에서 루이스의 이름을 따온 건데 이 작가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보물섬에 나오는 그 해적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를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준 작가님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 브이에버에도 나오죠. 뱀파이어가 왜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마늘을 무서워하는 이미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막 레미가 이야기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나온 이야기는 이 정도고. 내가 생각하는, 제가 해적을 보면서 나름 해석한. 근데 저는 이야기를 좀 부풀려서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해적다운 습성을 가지고, 나도 해적인가 봐. 해적들은 다 좋은데 입이 가벼워. 그냥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황당할 정도로 부풀린 습성이 있단 말이야.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살을 붙여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해적은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는 성소수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마지막에 막 앞에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도 무지갯빛 줄리 로저를 걸었다. 루이스가 집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앤 메리가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앤 메리뿐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케일럽이 잭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루이스의 아버지였던 그 루이스가 케일럽이 잭에 대해서 잭이라는 캡틴 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읽을 때 그 해적의 사랑은 하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케일럽이 잭이 그 전투에서 도망쳐서 버려질 때에 유일하게 잭 편을 들어줬던 선원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몇 가지 장치 때문에 성소수자들이나 혹은 조금 더 넓게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인권을 되찾아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준 작가님 의견 듣지 않았어요. 잭의 꿈은 보물을 찾는 건데 보물을 찾아서 뭘 할 거냐면 육지에서도 쫓겨나고 바다에서도 길을 잃은 해적들의 지상낙원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못하고
막 육지에서 비틀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 유토피아가 여기에서는 보물섬이라는 단어로 딱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유토피아가 어딨어요, 세상에? 되겠냐고요. 미친 항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미친 항해를 떠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인 책은 굉장히 이상주의자로 설정이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항해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고 잭이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잭한테 루이스가 생기고 앤이 생기고 원치 않았지만 메리가 생겨나잖아요. 앤이랑 메리라는 캐릭터는 그 성소수자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여자라는 것 자체도 사실 아직은 사회에서 우리 약자잖아요. 그 여성이라는 것 자체로도 이미 자신의 경험 안에서 차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잭이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느끼기에 훨씬 더 현실적인 캐릭터들이에요. 냉철하고요. 그 하워드가 총을 쏘고 이쪽을 겨누었을 때 바로 하워드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고 전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잭처럼 전투 중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다에서 죽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앤이랑 메리 같은 사람이 선장이 되면 항해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얘네가 잭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앤이랑 메리는 보물섬을 찾겠다는, 그러니까 유토피아나 이상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허황된 꿈은 못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잭이라는 그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해적 보고 써놓은 후기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람들은 시작을 못하고 잭처럼 낙관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 그걸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잭은 결국에는 너무 얘가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화약과 물과 총과 부싯돌을 다 줘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워드한테 다 줘버려요. 걔는 어차피 바로 그 직후에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허무한 끝이에요. 그런데다가 전투에서 도망가고 결국 항해에 실패하고 선원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죽잖아요. 근데 루이스 하나를 얘가 간신히 살려놓으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전설과 악담과 소문 속에 진짜 해적의 이야기를 남겨라 라는 걸 이렇게 유언처럼 루이스한테 숙제로 남겨놓고 죽는데, 비록 이 항해가 실패했고 그리고 루이스가 말하기로는 잭이 사라지면서 어쩌면 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이 지상낙원에 대한 모험 뭐 이런 것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살아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 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그것이 이 해적이라는 그게 목표이자 잭이 남겼던 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앤이 결혼했던 이유도 그거죠. 자기가 살아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 사회가 규정한 어떤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완벽한 유토피아를 찾아 나서려고 했으나 사실 그런 건 불가능하죠. 당연히 실패했고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살아온 진짜 삶이나 인생을 기록한 이 이야기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해적이라는 뮤지컬이다. 그래서 이 해적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은유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슬프게 끝이 났지만. 그래서 가사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마지막에 육지에서는 비틀거려도 바다에선 큰 소리로 웃는 그 여기 하는 부분이 난 거기가 너무 슬퍼. 제 친구들은 다 그걸 들으면서 울어요. 우묵이 꿈을 들으면서 울어요. 우리 모두의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 기다릴게 하면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거기도 슬픈데 나는 거기보다도 그 잭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너무 슬퍼요. 그 지상 낙원을 물론 만들지 못했지만 얘네가 해적선에 타 있을 때, 그러니까 함께 바다에 있을 때에는 자기랑 같은 사람들과 같은 약자성, 같은 소수자성 또는 같은 아픔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편안하게 걷고 자기가 세상에서는 항상 숨죽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큰 소리 내서 웃었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막 이런 것처럼 들려서 그 부분 가사가 너무 슬프고, 메리가 그 유령선에 탔을 때 유령선이라는 넘버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깁생을 한참 했는데 유령선은 우리가 생각하던 이미지랑 전혀 다른 넘버잖아요. 유령선에 대한 이미지랑은 좀 다르잖아. 편안하고 안락한 멜로디가 나오고 뭐 선원은 없는데 막 물도 끓고 있고 막 바닥 따뜻하고 막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곳,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메리 같은 사람한테는 거기가 더 불안정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불안하게 서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남들이 무섭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비어있는 유령선이 사람들이 없는 곳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집처럼 따뜻하고 이제 그런 걸 전달하는 게 유령선이라는 넘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엄청 유명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불가 제작사에서 했던 특공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다가 해적 결혼식이라고 검색해서 그 특공에서만 해줬던 그 넘버를 꼭 들으십시오. 앤이랑 메린 정말 세기의 커플이에요. 보자마자 이렇게 사랑하는 커플이 없어요. 근데 이 커플이 이 극에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2번 있는데 하나는 첫 만남 때, 2번째 헤어질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만 보여주냐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장면, 배 위에서 결혼하는 장면에 대한 넘버를 옛날에 특공에서만 해줬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박제가 되었습니다. 꼭 보세요. 앤이랑 메리가 결혼한 영상이요. 너무 귀엽습니다. 잭이 뒤에서 막 울거든요. 근데 사실 잭은 앤을 좋아하니까 앤을 빼앗겨서 우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냥 그 결혼하는 딸내미들을 보낸 아버지처럼 웁니다, 잭이. 그래서 하여튼 해적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요. 해적이라는 뮤지컬 저는 참 좋습니다. 비록 어색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준 작가님이 이걸 대극장용으로 썼다고 했나? 4인극용으로 썼다고 했나? 하여튼 2인극을 목표하고 쓴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퀵체인지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한 사람이 퀵체인지를 하러 들어가면 한 사람이 여기서 혼자서 시간을 계속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잭이 해적 노동요를 그렇게 오래 부르는 거예요. 루이스가 들어가서 N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뭐 그런 장치가 이제 관객들 눈에도 빤히 보이는 약간 그런 어설픈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퀵체인지를 해야 되면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 빅토리아가 노래를 불러. 그리고 관객들한테 무슨 이상한 되게 어려운 춤을 추라고 하는데 아무도 뭐죠.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냥 관객들 다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목이 뻐근하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텍스트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도 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해적을 꼭 보십시오. 이상.